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을 근거지로 해서 요즘 분위기하고 그 전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작년 10월, 11월 뭐 그 분위기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 상태를 한번 알려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 첫 번째는 그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30%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20%, 그 외 지역이 이제 50%인데 특이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는지 추측해 봤더니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 30%이니까 분양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를 뽑는 경기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 50%에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이 경기도 고양시에 이사를 오게 되면 세 번 청약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 이사를 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사교육 학군 수요, 뭐 공교육 학군 수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오프라인 계약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막 망설이던 학부모들이 오프라인 계약이 늦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프라인 계약 전에 막 옮기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조금 이사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를 22평, 뭐 27평, 32평, 37평, 49평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물이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 백마마을 전세 대란의 원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를 온 수요가 더욱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정책을 왜 정부에서 펴냐면, 야, 너 더 이상 이제 서울에서 찌지고 볶고 이렇게 전세 살지 말고 빨리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을 생각하고 빨리 이사를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제도, 그 구천 가구인가 사전 청약 제도도 사실은 가점제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그냥 청약 주택 기간수하고 청약 금액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펴냐면, 일단 뭐 대박 나야 됩니다. 청약률이 막 뭐 수백 대 1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창릉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손해는 아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가점제로 거의 뭐 1순위 아니면 무주택자 뭐 15년 이상 아니면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었는데, 주택 청약 그 기간하고 청약 금액만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분양 뭐 수백 대 1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세 대란의 첫 번째 요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원 그 이사 수요하고 3, 4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프라인 계약 전에 옮겨온 그 학생들 수요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제 사무실이 있는 일산 백마마을 5단지 그 입구 쪽입니다. 뒤로 511동 쪽이 보이는데 나무도 굉장히 울창하죠, 그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5, 6위 안에 늘 드는 일산 동구 백마마을 쪽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폭락자들이 아파트 무진장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막 선동하고 있는데, 저는 일산 이 백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일을 이제 다시 배우다 보니까 전세 살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전세 사시는 분에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게 제가 살아보니까 전세 살면 정말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폭락론자들이 판을 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세 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저는 실소유라면 소유권자가 빨리 되면 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일산 백마마을이든 서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늘 우상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 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죠? 내려갔다 다시 반등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전세 살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에 묶여 있으니까. 차라리 월세 살면, 월세는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목돈을 이용해서,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통해서 아파트는 이제 진짜 내 집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살기를, 아파트를 곧 이제 구입할 예정이라면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세 사는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전세 자금 뭐 3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잘 살다가 다시 3억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나는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정말 내 자산을 잘 지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손해 본 거예요, 손해. 왜냐면 화폐 가치가 2년 동안 무진장 떨어졌기 때문에 3억의 가치가 그때 2년 전의 가치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진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세 살면 손해를 본 거죠, 그죠? 오히려 만약에 3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로소득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게 하는 그 투자 구조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해당되는 아파트인 거죠. 저는 뭐 아파트에만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면 보통 제가 조금 전에도 표를 봤습니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연봉 버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벌어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만큼 아파트가 벌어다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전세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세를 빨리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가 버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아파트에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제 시청자 여러분, 제 구독자 여러분도 빨리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산층으로 갈아타기를 하라는 어떤 작은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가 우렁찬 야외에 나와서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전세 살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억짜리 집에 내가 3억을 주고 전세를 살면 집주인은 이제 2억을 투자했겠죠. 그러면 내가 2년 뒤에 다시 3억을 돌려받으니까 손해본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자꾸 상승한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큼 매년 2에서 한 3, 4% 정도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그 3억의 가치가 매년 하락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겠죠. 그죠? 차라리 저는 내가 만약에 3억의 전세를 살면 일산 같은 경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50% 부담대가 가능하니까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6억이면 지금 이 5단지하고 옆에 4단지 37평 좋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월세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요즘 아주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0.5%. 그러니까 저는 전세 살면 계속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전세 살면 2년마다 앞으로 2+2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2년마다 혹은 4년마다 계속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어디 다른 데 소액 투자하면 몇 년씩 모아서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하는 부대 비용이 너무 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시는 게, 지금 다주택자들은 투자할 수도 없지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내가 무주택자다,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인데 갈아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세 대란이에요. 이 백마마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전세가 지금 57주 차 가까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이 7월 마지막 주가 가장 셉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 7.10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개표를 못하게 되고 2주택자 이상 이제 불가능하니까 누가 달려들고 있냐면 막판에 실수요자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제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조정지역이라도 50%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3억 전세 살던 거를 6억짜리로 만들어서 6억 아파트에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거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패닉 바잉이라고 하던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무조건 막 뛰어드는. 그 다음에 40대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40대도 역시 자산가치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부담돼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끝도 없이 오르는 이 전세가를 어느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2년 사이에 2억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얘기를 했다랍니다. 근데 그 2억이 실 거래가인 거예요.
왜 그 예전에 헬리오시티처럼 전세가 막 몰려드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땐 쌌었단 말이에요.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억 5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서민이 2년 사이에 2억을 어디 가서 마련합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로또를 맞지 않는다. 그럼 로또에 계속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전세를 그 갈아타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전혀 잘못된 방법이고, 또 전세 살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둘째치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3억하고 지인이 2억 투자해서 5억짜리 집이 나중에 6억이 되면 그 1억 차익은 누구 거예요? 집주인. 2억밖에 투자 안 한 그 집주인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아파트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평가에 의해서 야, 평생 5억짜리 전세 살면 성공한 거야. 그러면 당장 뭐 5억 전세값 될 때까지 벌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난 5억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자산 가치가 7억, 8억,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한 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전세 살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손해본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본전이다. 본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무주택자라면 또 1가구 1주택인데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가고 싶거나 학군 따라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무진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전세가 막 넘쳐나던 그 지역만 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면 전세가가 싸거든요. 그러면 계속 2억 5천짜리 전세만 2억 5천에서 3억짜리 전세만 그냥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 가치는 뭐가 됩니까? 6년, 8년 뒤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집 따라서 전세를 옮겨가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전세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가난해진다라는 요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됐다면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서 내가 3억 전세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주담대 일으켜서 아파트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5호선, 9호선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도 아주 용이해질 겁니다. 자,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층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